여러 가지 후회가 케이스를 보더라도 이게 정말 인가요? 그런 관계를 할 때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할 때는 동의하에 해놓고 나서 하고 나서 후회가 된다. 나 왠지 당한 것 같다. 속은 것 같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정말 많이 고소하다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또 사무실에서 뵙습니다. 자, 요즘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후회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회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는데 대충 근데 무슨 말인지 딱 감이 오지 않나요? 여자가 이제 할 때는 좋아서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실제 담당했던 사건인데 이 남녀가 소개로 만났습니다. 여자분이 20대 초중반으로 매우 어렵고 남자분은 이제 30대 중반 정도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이런 만남이었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남자분이 동안이고 잘생기고 해서 저희 의뢰인들이 좀 그렇긴 하죠. 약간 연예인 정혜인을 살짝 닮으신 분인데 그래서 소개팅이 성사됐나봐요.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남자분은 전문직으로 상당히 자기 사업도 잘하고 있는 그런 좀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한남동 바에서 이제 저녁도 간단히 먹고 간단히 와인도 마시고 하는데 서로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긴장도 풀어지고 해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해서 술 먹이기 게임도 이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눈싸움도 하고 뭐 유치한 게임도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2차 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사무실 가서 간단히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서 사무실로 이제 가는데 웬걸 이제 사무실에 직원 중에 한 명이 아직 퇴근을 안 하고 열일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야겠네 라고 하면서 이 남자분의 집으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절대 처음부터 의뢰인이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집에 가게 됐고 집에서도 와인을 한 잔 더 하게 된 거죠. 의뢰인이 와인에 좀 조예가 깊어서 여러 와인들을 많이 아는데 이렇게 썰을 풀어주고 하니까 마시는 분위기가 또 더 나잖아요. 이러면서 알딸딸해질 무렵에 술 깨러 이제 중간에 우리 의뢰인이랑 이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편의점에 가서 뭐 물이랑 과자도 사러 갔다 오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술 더 마시고 하다가 분위기가 더 무르익어서 스킨십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여자분이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키스를 좀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싫어? 너가 싫으면 안 할게 라고 했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러면서 또 수줍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다시 스킨십을 시도하고 또 살짝 빼길래 너가 그러면 안 할게 하니까 또 아니 오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좀 빠른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분이 나 너 많이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때 마음이 확 열려서 스킨십을 했다고 하죠. 관계까지 다 하고 관계 이후에 여자분이 집에 간다고 해서 택시도 잘 태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부터 밤에 카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카톡이 왔는데 어제 오빠 왜 그랬어? 나를 가볍게 본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카톡이 온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고소가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남자분이 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거의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자기가 평생 열심히 살아서 이뤄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닥치게 된 거죠. 요즘 이런 사례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 사례에서는 소개로 만난 거긴 하지만 다른 많은 사례에서는 어플에서 만나서 당일 성관계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어플 특성상 요즘에는 경제력을 인정하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 배지 같은 것도 있고 하면서 남자분의 스펙이 정말 짱짱한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 이렇게 슈퍼카 타는 사람도 많고 무슨 강남에 좋은 고급 아파트 사는 분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여자분들의 스펙이 좀 낮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때 이런 남자분들이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가볍게 만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만남하고 모텔까지 아니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후회 케이스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자가 막상 할 때는 뭐 좋아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남자 반응이 바뀌고 하니까 후회가 되면서 고소까지 이어지는 거죠. 솔직히 이거 봤을 때 이게 인가요? 지금 우리 의뢰인의 케이스에서도 그렇고 어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후회 케이스를 보더라도 이게 정말 인가요? 그런 관계를 할 때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할 때는 동의하에 해놓고 나서 하고 나서 후회가 된다. 나 왠지 당한 것 같다. 속은 것 같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정말 많이 고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합의하에 해놓고 나중에 고소하는 이 여자들의 심리가 뭘까? 여자는 일단 성관계 시에 적극적으로 어떤 요구하는 입장보다는 소극적으로 이 남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자들은 허락해주는 입장에 있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이 관계라는 것이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 키이자 하나의 권력이잖아요. 이 관계를 허락하기 전에 남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전에는 하늘의 별도 따다줄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자는 이 남자한테 허락을 했을 때 이 남자가 변하지 않을까? 이 남자가 내가 허락을 해도 될 만한 그렇게 가치가 높은 남자일까? 그리고 허락을 해도 될 만한 나를 좋아하는 나만을 바라볼 그런 남자인가? 이런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라포가 쌓인 상황에서는 여자는 감정적으로 그래 이 정도면 허락해 줄만 하지, 이게 되는데, 당일 만남인 경우에는 이 남자에 대한 호감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내가 끝까지 허락을 해도 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 특히나 또 술을 마시게 되면 이게 또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해 올 때 이걸 허락해 줘 말아 이렇게 하다가 소극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래 이 정도면 남자 괜찮으니까 허락 이렇게까지 했다가 막상 끝나고 나니까 남자가 태도가 돌변해 이런 걸 느끼면, 이 여자들은요 이 남자의 미묘한 태도의 변화, 뉘앙스의 변화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채거든요. 남자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자의 이 눈치나 감각은. 이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본 느낌이 들잖아요. 이 남자가 뭔가 나한테만 이렇게 로열할 것 같지가 않아, 나만 바라볼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바람둥이 같고 왠지 나를 가지고 놀려고 한번 자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뭔가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나는 이 관계를 원치 않았어 라고까지, 이거 왜 나 이렇게까지 한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후회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잘해줘야 됩니다. 여자분의 연락을 바로 끊으면 안 돼요. 왜냐면 바로 끊었을 경우에는 이런 후회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확률이 높겠죠. 여자분들은 또 눈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관계 끝나고 나서 바로 돌변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막 후회를 하면서 막 남자를 쏘아 붙일 때 절대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여자가 장문의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그때 통화로 얘기하자 하면 통화로 절대 하지 마시고요, 카톡으로 얘기하기 바랍니다. 왜냐면 통화로 하기 시작하면은 뭔가 말이 실수가 나오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꼭 카톡으로 하길 바라고. 그럼 제가 이거를 성공적으로 이 후회 당했던 남자분을 방어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자분한테 어제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지는 카톡이 왔다 그랬죠. 이때 바로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 남자분은 다행히도 사과를 안 했어요. 오히려 돌려서 조심스럽게 어제 이렇게 스킨십도 너가 했고 너도 적극적으로 위로 올라와서도 했고 입으로도 해주고 그렇게 했잖아 라고 오히려 이렇게 어필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고소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이렇게 사과를 요구한 다음에 사과를 들으면 고소를 안 할 생각으로 그렇게 사과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고소할 생각으로 증거를 채취할 목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그때 사과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한 거죠. 그리고 고소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CCTV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의뢰인이 혼자 가서 오피스텔 관리자한테 물어봤더니 당연히 CCTV 안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 좋은 변호사 팀만의 CCTV 확보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하우를 통해서 이 CCTV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CCTV 확보해서 보니까 집에 들어갈 때 웃으면서 손잡고도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에 편의점 잠깐 물 사러 나갔다 온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서로 분위기 좋고 하는 장면이 다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장면들을 저희가 다 활용을 했고, 이런 장면들을 활용해서 사실관계 정리를 했는데 이게 거의 30페이지 넘게 나왔어요. 엄청 디테일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자료화면 띄워드렸는데 여기 보면 색깔이 여러 개도 있죠. 이게 여러 번 수정할 때마다 다른 색깔로 표시했거든요. 색깔 종류만 하나, 둘, 빨강, 파랑, 하늘색, 초록색, 한 4-5번 수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진도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저희가 CCTV 확보한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실관계 정리했고, 모의 시뮬레이션도 했죠. 저희 사무실 직접 불러서 제가 우리 의뢰인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압박식으로.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왜 연락이 잘 안 되고 고소까지 이루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불리했었죠. 그리고 성관계 하는 도중에 약간이라도 강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의 약점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의 시뮬레이션 할 때는 좀 어리버리 사실을 했었는데 실제 경찰 조사에서는 굉장히 진술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죠. 이런 후회 사건 정말 발생을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여자의 심리상 이런 후회가 밀려오는 심리, 관계를 하고 나서 이 남자를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고 이 남자의 태도가 변하고 하면은 후회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한 10년 전, 20년 같으면 고소를 안 했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 고소고발이 많아졌다 보니까 이런 고소고발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건 참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오고리 카페도 만들었잖아요. 요즘에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일일이 물어봐요. 어떻게 저를 찾아서 오셨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카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도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 거기 안에서 또 좋은 정보들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